3시간 정도 만에 수술이 다 끝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눈물 나는 장면이었어. 요건 약간 팁 같은 건데 뒤집기 방지 쿠션 괜찮습니다. 꼼짝 못하게. 이러는 소용이 없어.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태어나고 집에 와서 몸무게도 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잘 컸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훨씬 대단하고 잘한다, 못하지 않는다. 수술 날은 제가 다시 병원에 가서 아기는 수술하러 들어가고 곰엄마가 나와서 저랑 같이 병원 앞에서 만나서 병원 근처를 한 바퀴 산책을 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 누워가지고 지금 좀 수술 잘하고 있을라나 뭐 이러고 있으면서 2-3시간 더 남았으니 한숨 잘까, 밥을 먹고 올까 뭐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수술 끝났대. 3시간 만이 왔나? 빨라도 4시간? 근데 보통 한 6시간은 걸릴 거야 라고 들었는데 3시간 정도 만에 수술이 다 끝났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 수술이 3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도 수술이 잘 됐다라는 뜻이니까 되게 좀 안심할 수 있었던 결과였죠. 저희 아이가 기특한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제 회복 속도도 빠르고 괜찮아서 일반 병실로도 하루 만에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아이가 낯선 이제 의료진들하고 있으니까 밥을 잘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커다란 주사기에 분유가 넣어진 걸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씩 흘려 넣어주는 거를 단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었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병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리고리로 돼 있는 것들에다가 인형들을 달아줘가지고 장난감들 달아줘서 가지고 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쳐주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잘 회복이 됐습니다. 이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자국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엎드리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뒤집고 뭐 한참 그럴 때인데 돌이 다 지난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뒤집기 방지 쿠션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가만 누워있게 침대에 그대로 그렇게 누워있게 이렇게 방지 쿠션을 댔었어요. 요건 약간 팁 같은 건데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들 수술하거나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뒤집기 방지 쿠션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혼자서 앉을 수는 있는 정도까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얼마간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소용이 없어. 그냥 뒤집기 방지 쿠션을 가지고 타고 넘으면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서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한 3달 정도는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되나요? 그럼 원래는 일주일씩 교대로 보호자로 가 있기로 했는데 교대할 때 돼서 퇴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술들이 잘 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회복 속도도 되게 빨랐던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와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잘 먹고 몸무게도 키도 뭐 폭발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잘 컸습니다. 수술 전에 못 먹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요. 그때 수술을 앞두고서 정말 이 수술 괜찮을까요? 수술 받으면 나아지는 걸까요?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부모 카페에다가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달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그렇게 못 먹었던 아이가 그 뒤로는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심장이 되게 진짜 중요한 기관이긴 기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 아이가 잠자는 거 가지고는 별다른 말썽이 없었거든요. 이미 생후 50일 넘어갔을 때부터 통잠 자기 시작했던 아이라서 수술하고 나와서부터는 되게 안 자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재우는데 애먹고 막 한동안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할 순 없고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내 느낌은 아기 입장에서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아는 엄마 아빠 없고 여기 가슴이 되게 아프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게 무서워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 설명을 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거는 심내막염에 걸리지 않게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외부에 균이 들어와서 심장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되게 많이 아프고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 균이 주로는 충치균 때문에 발병을 하는 거예요. 평생 충치가 생기면 안 돼요, 이제. 심지어는 충치가 있는 어른이 뽀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피가 나는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출혈에 의해서도 이 충치균이 이제 넘어와서 신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건 거죠. 피가 날 만한 치과 진료를 받게 된다면 그 치과 진료를 받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약을 먼저 처방을 받고서 먹고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네에 정기검진을 가는 소아치과가 있거든요. 그 소아치과에도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고 심장 수술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 치과에서 아시더라고요. 항생제 처방받는 거 안다. 그래서 치과에서 먼저 미리 얘기해놓고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이제 밥 먹고 나서 잘 닦아주는 거예요. 충치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치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이건 평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뽀뽀 못해. 뽀뽀해서 안 하나요? 보레만 하죠. 이 수술한 부위가 괜찮은지 혹시 다시 또 구멍이 뭐 커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이제 심장이 비대해지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가는데 처음에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가거든요. 신장내과도 한번 검사를 받고 심장외과에서도 한번 검사를 받아요. 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고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장내과 외래를 하기 전에는 뭐 피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흉터가 여기 이렇게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아주 큰 문제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장 수술에서 이렇게 흉터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협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크고 나서 좀 더 크고 나면은 이제 외모적으로 아이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흉터를 좀 흐리게 해주는 레이저 시술이라던가 이런 성형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건 아닌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흉터 보고 괜찮은지 보고 나중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후, 직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뭘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초반에는 우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아예 못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근데 다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주변도 주변이지만 특히 병원 갔을 때 병원 갔을 때 병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료진이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고 뭐 의료적인 어떤 조심을 해야 되거나 약을 먹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고려한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 아이의 뭐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병 치료받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게 또 있을지 없을지 어떤 게 얼마나 언제 있을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그때도 잘 지혜롭게 용기 내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끼리 그 시기에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훨씬 대단하고 잘한다. 강하다. 강하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었는데 그게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생각보다 잘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막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큰 치료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양육자들한테 좀 그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 증후군의 특징을 보면은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심장기형. 근데 이제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그
게 있는 거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심방에 구멍이 있었던 건데 심실에 구멍이 있는 경우도 많고 없으면 제일 좋고 당연히. 저희 아이의 한정에서 신장 수술과 관련된 신장 치료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 먹는 약, 뭐 수술의 여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운오빠였습니다. 안녕. 심장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보험비 청구를 하게 되었죠. 근데 갑자기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 협박이죠. 저는 내가 울겠는데? 의문들이 좀 이제 생겼던 건 거죠. 되게 착하게 얘기한다. 아, 그래? 그런 의문들이 생겼죠. 이런 미친 새끼. 그렇게 우리 아이의 보험은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다들 실비 청구하시잖아요. 보험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크게 부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우리의 살 길은 무상의료뿐이다.